왜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일에 밤잠을 설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선택, 건강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예상치 못한 이별들.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력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수많은 비난과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한 재능, 강한 정신력. 아닙니다. 그도 불안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너지지 않는 법을요. 오늘은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의 품격, 그리고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화려한 골 장면을 떠올립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빛나는 모습,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당당한 모습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6살, 손흥민은 홀로 독일로 떠났습니다.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익숙한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오직 축구만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양 선수가 유럽 축구에서 무엇 할 수 있겠어? 그런 편견의 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 당신을 처음부터 믿지 않을 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시선을 받을 때, 그 시선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요. 손흥민도 그랬습니다. 경기장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한 번 실수하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의 구분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시아 선수라는 사실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훈련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하셨죠?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순간.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다가 우리는 지쳐갑니다. 시간이 흘러 손흥민은 2015년 23살의 나이에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경기에 나가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론과 팬들은 비난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야. 이건 꼭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 자식들의 반응, 친구들의 시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쏟아질 때도,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훈련에 집중했고, 몸 관리에 집중했고, 팀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이야말로 손흥민의 진짜 마음의 품격을 보여준 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손흥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군 면제가 걸린 경기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26살,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28살에 복귀한다는 것, 그것은 선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면 당연히 금메달을 딸 거야.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었고 상대팀도 있었고 운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 보내신 적 있으시죠? 내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다.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본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밤에 우리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나쁜 상상을 합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하지만 손흥민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금메달을 딸지 못 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 팀 동료들을 격려하는 것,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었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일본이었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매 순간 집중했고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나요? 결과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토록 큰 압박 속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무너진다는 것을.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자식의 선택, 다른 사람의 평가,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건강의 모든 부분, 세상의 변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순간의 태도, 내가 하는 말, 내가 집중하는 대상, 내가 선택하는 생각, 내가 보이는 반응.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나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그로부터 1년 후 2019년 11월 손흥민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오른쪽 팔골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해 최소 6주간 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아시아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밤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상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기간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재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 손흥민은 결정했습니다. 저는 뛰겠습니다. 그는 특수 제작한 보호 마스크를 주문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감싸는 검은색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시야가 제한되고 호흡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손흥민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중반 손흥민은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2명이 압박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시야가 좁았습니다. 팔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드리블, 패스, 슛. 그리고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마스크를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는 부상을 통제할 수 없었다. 고통도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팀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을 위해 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잠깐 곱씹어 보십시오. 고통은 선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마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선택입니까? 건강의 변화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까? 지나간 실수입니까? 다가올 불안입니까? 그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요. 특히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 그 불안, 그 고민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도달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미 말했던 지혜입니다. 토아 철학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이 세 철학자는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말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손흥민이 실천한 바로 그 태도와 같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내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말년에는 황제의 의심을 받아 죽음을 명령받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세네카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힘이다. 손흥민이 부상 앞에서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부상이라는 사건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상에 대한 그의 반응, 즉 재활에 집중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경기장에 나서는 것,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파괴한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밤잠을 설치는지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친구가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려 애쓰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고통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은 파도를 막으려고 손을 뻗는 것과 같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 역병, 배신, 기대를 저버린 아들. 황제의 자리에서도 그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명상록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는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최선을 다해 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칩시다. 그 비난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비난 그 자체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았고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거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행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몸은 타인이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오직 나만이 소유한다. 그것이 나의 자유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각자 배역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다. 역할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편견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해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수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받았나요? 부모, 자식, 배우자, 이웃, 그리고 나이 들미라는 역할. 우리는 이 역할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불평하며 살 것인가, 품위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속상해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걱정하고 온갖 선을 보게 하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더 반발합니다. 관계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의 결혼은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언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역설적으로 자식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우울해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자책하고 화를 내고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삶은 다시 의미를 찾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미워하고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행동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소비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는데 나머지 절반을 소비한다. 그러니 현재를 사는 시간이 얼마나 남겠는가? 우리는 만약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만약 자식이 사고라도 나면, 만약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이런 걱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그때 건강을 더 챙길 걸.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지금 건강을 돌보는 것,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에 이것을 실천합니다. 방금 놓친 슛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실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플레이에만 집중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그것이 그의 힘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멈춰 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계속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까? 과거의 후회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품격을 지킬 것입니까? 이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축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다.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고 다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나?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해왔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손흥민도 이것을 합니다. 경기를 망쳤을 때 나는 형편없는 선수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잡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기는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 이것이 그의 마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넘어진 후에 일어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웁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태클을 당하고 파울을 당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일어납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담담히 일어나 다시 뜁니다. 그것이 그의 품격입니다. 인생은 손흥민의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상처를 입고 좌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후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손흥민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배운 것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음의 품격 5가지. 첫째,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손흥민은 금메달을, 경기 결과를, 사람들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선택, 건강의 변화, 세상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손흥민은 지난 실수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불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플레이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도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라. 손흥민은 비난받을 때도, 칭찬받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평가, 기대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넷째, 고통은 선택할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 손흥민은 부상의 고통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에 집중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경기장에 나서고 팀을 위해 뛰는 것. 우리도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품위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 손흥민의 품격은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모습에서, 비난받아도 담담한 모습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풍족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무시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세상의 변화, 시간의 흐름. 우리는 그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비가 와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아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품격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도 그런 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온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 온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손흥민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비난받아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부상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일어서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다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손흥민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평온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태도,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이고 당신의 힘입니다. 손흥민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